첫 번째 질문은 밥멍하고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저희는 밭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밭메이커라는 호칭을 하거든요. 농부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밭멍에서 밭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한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밥멍에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밭멍이 퍼머컬처 농장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다양성이나 동물의 다양성, 사람의 다양성을 되게 중요시해서 밭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생산물들이나 컨텐츠들을 다 이제 상품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시골의 밭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주말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있고, 청년들한테 이런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밭멍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퍼머컬처가 어떤 농업의 형태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퍼머컬처가 그냥 딱 단어적으로만 설명하면은 퍼머넌트,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인 의미의 퍼머넌트와 에그리컬처 또는 컬처를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에도 주력하지만 문화 활동도 많이 하게끔 해서 자연의 패턴이나 자연의 정말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퍼머컬처는 두 개거든요. 크게 자급자족하는 삶을 실현하는 것과 세대와 세대를 분리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퍼머컬처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더라고요. 자급자족도 할 수 있고 어르신과 청년, 아이들, 미래 세대들까지 이어줄 수도 있고 어떤 가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청년으로서 퍼머컬처라는 걸 이제 시작하시는 어떤 개인적인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집은 관행 농사를 계속 지었었고, 그러면서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장 다니면서 이제 농사를 도와주게 됐는데, 이렇게 힘든 농사를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해가 거듭될수록 손이 덜 가는 농사가 있다고 알게 된 게 퍼머컬처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힘듦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드립다 공부한 거고, 그래서 그때는 시도하지 못했어요. 반대가 너무 심해서. 엄마가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퍼머컬처 벤처라는 사내 벤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에 특히 가장 많은 곳이 자연이랑 가까운 곳이 시골인데, 시골에서는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시 사람들이 저희의 주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안 되는 건지 사람들이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냐면, 대농이 많아지면은 농업은 살아요. 소농이 없어지면은 시골이 다 몰락해요. 그래서 소농들한테도 이렇게 즐겁게 농사를 짓고 너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많은 장면들을 기르시는 맞아요. 70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장면들 기르시는지, 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이렇게 저 밭에서 지으시는지, 그 밭에 대한 소개와 재배 방식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밭은 나뭇잎 모양 밭인데, 그게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해서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단풍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헬리콥터가 개발되잖아요. 그런 적인 자연의 패턴을 넣어서 양분이랑 수분이 가장 효율화된 게 나뭇잎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금 기존 관행농 밭은 50%가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그거를 30%로 낮추고, 그 안에서 퍼머컬처는 다양성이니까 그 나뭇잎 구획에 맞게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운을 하지 않고, 그리고 비료 농약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식물, 서로 보완적인 식물, 그리고 곤충, 새, 이런 것들 환경적인 보완 시설을 해서 그렇게 체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사슬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자연에 순환하는 것처럼 밭 안에서도 그게 실현할 수 있게끔. 평수랑 몇 가지 작물,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총 평수는 3,000평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올해 70여 가지의 작물들을 심기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토마토랑 바질, 그리고 케일과 땅콩, 그런 것들이 주로 선호하시는 품목이었어요, 작년에. 관행 농업에서 중시하는 생산성이라든지 소득 창출의 병해충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관행 농업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사실 작년에 미처 못
먹고 버릴 정도로 생산성이 뛰어났거든요. 토마토는 미처 딸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도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10월은 갈무리가 끝난 상태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나오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를 봤을 때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각자의 기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약, 시설, 그래 뭐 냉난방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입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 자체가 투입되는 게 적다 보니까 우리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익은 각자 좀 다를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수입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해충도 다들, 저희 엄마도 놀랐어요. 케일이 진짜 벌레 먹은 게 없었어요. 다 깨끗했어요. 토마토는 벌레를 먹어서 터지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익어서 터졌어요. 수분을 많이 먹어서 터진 열과 현상이 없었고, 땅에 닿아서 짓무르는 현상도 없었고, 치화하기는 아직 힘들지만,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쭉쭉 뽑은 게 아니지만 다른 관행농법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해왔던 관행농법보다는 확실히 소득이나 운영관리 차원에서 더 월등히 높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생산하신 그 농산물을 처리하시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생산하신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하거나 어떻게 판매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올해는 총 한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용으로 사용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는 손님이 먹거나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남는 것들은 로컬에 뭐 배달을 한다든지 그 영월 농협에 납품을 하거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작년에 제가 그 그레도팜 원승현 대표님이랑 저랑 렉서스에서 모집한 영파머스가 같이 선정이 됐어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청년 농부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공급이 돼요. 가장 장거리로 가는 건 딱 그 하나일 것 같고, 가능하면 30km 이내에 로컬에서만 다 소진하게끔. 그러면은 농업을 이제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2, 3차 산업까지 농촌 관광이라고 해도 될까요? 농촌 관광. 그렇죠. 키우농업 관련해서 혹시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작년에 그냥 선배들이 놀러 왔을 때 한 건, 마트에서 채소를 사듯이 그게 가능하대요. 밭에서. 놀러 오면 바베큐를 해 먹잖아요. 그럴 때 제가 채소 하나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따로따로 맛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맛에 대한 판단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내가 먹었던 채소는 다 풀맛이었는데 상추의 맛은 이랬구나, 이 채소의 맛은 이랬구나, 파의 맛은 이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각을 깨우는 게 왜 중요하면, 치유농업은 보통 네덜란드 같은 게 병원이랑 연계해서 많이 하잖아요. 노인들의 뭐 치매 예방을 막고, 그게 뇌가 활성화되려면 씹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오랫동안. 그래서 올해부터 하려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뇌를 끼워줄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퇴화되는 거를 진행을 늦출 수 있고, 30에서 50대 사람들한테는 소비자가 올바르게 농산물을 고르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가지고 먹기 명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농업의 기능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농업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조금 아쉬운 게 그렇게 자급자족률이고, 하나는 국민 모두가 이걸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며칠 전에 온 손님이 드룹이 나무에서 나는 거에 처음 알았대요. 아이들이 쌀은 마트에서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오는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요. 농사는 취미고 놀거리고 문화 공간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퍼머컬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랑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때 어르신들을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규모가 커지면 커짐으로써 육묘할 때 씨앗을 채종한다거나 씨앗을 넣는 일들을 일단 그렇게 일자리로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영월 안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여기 학생 수가 진짜 없어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폐교됐거든요. 청년들한테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끔 새로운 시야를 띄워주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가 버는 수익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마을 행사를 계속 하려고요. 가을 되면 팜파티하고, 겨울 되면은 김장 같이 해서 나누고, 여름 되면은 차에 다 태우고 모시고
같이 놀러 가고 월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영화를 보여주거나 다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잖아요. 시골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게 뭐 어떤 지역사회 공헌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수익 활동이 되지. 일단 지역이랑 같이 하는 거는 일자리는 분명 보상이 되겠죠.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로 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오픈을 한다거나 뭐 김장 나눔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수익성이 아니고 정말 재능 기부 프로그램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의 일부를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그래서 이 지역 분들도 쟤네가 오니까 마을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도 되게 재밌고 젊은 사람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놀면서 지낼 수 있구나. 나중에 농촌 가면은 그 지역 분들이랑 친해지는 게 1번이에요. 그러려면 눈앞에 뭐가 바뀌어야 돼.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쟤네가 와서 마을이 좋아졌다. 이렇게. 노국에도 이런 지속 가능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이 퍼머컬처에서 말할 때 3개가 있어요.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정말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아마 개발도상국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을이라는 게 지금 기능이 그냥 단순하게 거주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이 옆집, 앞집. 이 사람들끼리 뭐 소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환경이 개선되겠죠. 우리가 뭐 퍼머컬처로 농사를 지어보자. 그럼 환경이 당연히 바뀔 거예요. 퍼머컬처는 다 자연을 향하고 있으니까 자연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적인 게 따라줘야 돼요. 무조건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경제 공동체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힘이 생겨서 이런 게 더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확실하게 돼야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그래서 퍼머컬처로 돈 벌면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퍼머컬처 원칙에 나와 있어요. 소출을 얻으라고. 소출이 많아지면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야 그런 보상이 따라야지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할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참 농업이라는 콘텐츠에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뭐 이런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씀? 저도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9to6의 주 5일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제1을 하고 있는데 진짜 미칠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뛰어들면 안 돼요. 진짜 그럴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의존해서 창업을 할 생각이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지원 사업에 요새 20% 뭐 10%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돈이라고 내 돈 10만 원만 있으면 내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억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출근을 했거든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11시에 잤어요. 그게 내가 정말 그렇게 갈아 넣는 시간이 있어야 뭔가를 이뤄낼 수 있어. 그 정도 각오가 없이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정도 각오와 플러스 다양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그게 나중에 창업했을 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굳은 마음을 갖고 창업할 그게 없으면 나를 갈아 넣을 그게 없으면 그냥 직장 생활을 열심히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